안녕하십니까. 대관장명 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개명을 하면 보통 이제 발복을 바라고 개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변 환경이 그대로여도 발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변 여건이라고 하면 내 주변 가족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얘기하시나요? 내 주변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환경 혹은 뭐 학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개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바꾸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바꾼다 하면 자신이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 혹은 최종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개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해가 바뀔 때 연말에 결심을 많이 하고 연말에 이런 결심에서 내가 새해부터 새롭게 살겠다, 새로운 출발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해 들어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올해부터 내 이름 바꿔서 다른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름을 바꿔도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 바꾸면서부터 여건이 좋아져서 하는 일이 슬슬 잘 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름 바꿨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경우는 이름을 과연 사주에 맞게 지었느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준비된 개명을 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연말이나 연초 같은 경우는 결심을 해서 하는 경우는 효과를 좀 빨리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도 연중에도 결심을 하고 있는 경우는 그 발복이 빠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 없이 개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개명을 해볼까? 그래, 한번 하자. 이런 경우는 발복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었을 때 목욕도 하고 준비도 하고 막 그 화장도 하고 새 옷을 입고 나가는 거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좋은 옷이 빛이 안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명을 해도 주변 여건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 하면 내가 과연 나에게 맞는 이름을 개명했는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바꿀 여건을 맞이했는가, 이런 점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명을 하면서 그분에 대한 그분의 그 사주에 대한 정체성이죠. 나는 이런 것이야. 그 정체성은 언제 알게 되는 거냐면, 예전에 철이 든다고 그러죠. 60이 되고 70이 되고. 예전은 40이면 철들었습니다. 뒷천명. 요즘은 60 정도에서 철들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 좀 올라가서 자꾸 바뀌면서 65세에서 67세 정도로 보면 철드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철들면서부터 이제 내가 이래 왔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철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정체성인 부분이거든요. 이 사주를 보면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럼 저는 정체성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고 이게 약점이고 이게 장점이고, 약점은 이렇게 보완하고 장점은 이렇게 살려주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다짐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개명의 이름을 추천해 드리니까 그런 자기 확인을 해드리고 하니까 개명하고 나서의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이름만 그렇게 바꿔 쓰게 되면 샤워하고 준비하고 없이 그냥 옷 그냥 갈아입고 쑥 나가는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개선 유무 혹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검증받고 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이루어졌나 좀 파악해 보시고, 그런 것이 이상 없다 하면 그 다음은 이제 때입니다. 때. 사람에 따라서, 물론 저의 경우는 개명을 할 때 발복하는 그 시기를 사람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이때부터 어떤 일이 있고 이때부터 어떤 일이 있고 준비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해도 바로 사업 성공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힘들다가 서서히 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명을 했는데도 내가 여건 변화가 안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은 내 운이 도달했는가, 기다려야 되는가, 치고 나가야 되느냐, 머무느냐, 이런 거 살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장명을 할 때 형제가 있다면 형제 이름궁합도 같이 봐주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그 궁합에 대해서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정보가 유튜브에 있고 네이버에 있고 인터넷에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사주를 보고 형제의 사주를 보고 자녀 이름을 짓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름 짓는 당사자의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짓습니다. 엄마 아빠의 이름을 보고 이름을 짓는 게 아닙니다. 형제간의 궁합은 왜 중요하냐면,
형제 이름이 서로 간에 유대감을 가지게 해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형이 연준인데 동생이 범준이다. 그러면 연준아 범준아, 물론 어감이 범준이가 좀 커 보이니까 이건 하극상이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이 범준이 형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형이 연준인데 둘째가 한서야. 이름이 연준아 한서야 이렇게 쓰게 되면 언뜻 누가 들어도 형제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연준아 한서야 이렇게 되면 형이 동생을 봐주는 기운이 없고요, 동이 형생을 따르는 기운이 없고, 혹은 자라면서 늘 엄마 아빠가 재혼했나 봐 이런 질문을 항상 받게 살게 되고, 주변에서도 야 너희 형 아니지 이렇게 불필요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길을 많이 바꾸게 됩니다. 쌍생아들이 같은 기운의 이름을 갖고 가면 서로 유대감이 좋은데, 다르게 가게 되면 서로 형제나 만나는 사람도 틀리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자기 사주가 자기 운명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형제간 같은 경우는 사주를 살펴서 형이 동자를 쓰니까 동생이 동자를 쓴다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같은 동자를 쓴다 그러면 글자의 성질이 틀린 글자들이 있어요. 목이 필요한 글자라든지 화가 필요하다든지 그걸 살펴서 서로의 개성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고 통일시켜주게 되면 유대감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형제가 있다, 남매가 있다는 게 힘입니다. 자기 울타리가 있거든요. 이걸 이름으로써 끊어주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남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자매다, 형제다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를 동시성을 줘서 같이 화합할 수 있도록 이런 기운의 이름을 써주는 거니까, 지금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감을 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름은 일정한 나이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나이, 어릴 때부터 뭐 고등학교까지 살다 말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때만 살 것도 아니고, 유치원 때만 쓸 게 아니거든요. 평생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중요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0세부터 20세, 20세부터 40세, 이거 중심축이죠. 아주 중요한 때고요. 40부터 60세, 익어가는 시기죠. 자기의 그 능력을 익혀가는 시기. 60부터 80세, 내가 해온 걸 갖다가 만들어서, 그렇죠, 편안하게 완성시켜가는 그런 시기에 죽을 때까지 평생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유대감이라는 걸 넣어줘야, 그렇죠, 이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께서는 형제다, 자매다 이러면 어떠한 형태든 이름으로서 동질감을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